그린이를 잘 나타내는 단어 엔젤과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이었는데요. 송파구에서 하는 단체라서 첫 부분에 송파를 넣어 송파 그린 엔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엄마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새싹 공동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래의 마을 주인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마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마을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줍깅을 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잠실 사동에 살고 있는 송파 그린 엔젤 클럽의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7년 전에 건강한 식문화를 전파하는 바른식생활 연구소를 설립한 요리 전문가인데요. 로컬 푸드를 이용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바른식생활 교육을 통한 지역 식문화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최근 직함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로 비영리 어린이 환경단체 송파 그린 엔젤 클럽의 운영자입니다. 현재 송파 그린 엔젤 클럽은 성인 8명, 어린이와 청소년 12명, 총 20명의 엔젤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송파구 관내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줍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잠실 사동 한마당 축제에 참가해 구민들에게 환경보호 캠페인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함께 진행했었고,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수업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잠실 사동 자원봉사 캠프와 연계하여 성내천 둘레깅을 줍깅으로 다니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파에 이사 오고 싶어서 1년 정도 기다렸는데요. 송파에 이사 오기 전에는 해외에 살았습니다. 바로 캐나다 서부 밴쿠버 바로 옆 버나비라는 도시인데요.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해서 참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캐나다로 가게 된 계기는 제 직업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요리 체험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는 바른식생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7년 정도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요리 연구의 한계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양식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 가족들은 제 고민과 달리 예상외로 흔쾌히 응해줘서 놀랍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전격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제가 고른 학교는 캐나다 밴쿠버의 VCC 컬리지의 요리학과였습니다. VCC는 이민자들이 많은 캐나다의 지역 공립학교 중 하나로 양식을 기본으로 세계 요리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동시에 온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난 저는 VCC의 수업을 통해 지금은 한식 기반의 저의 메뉴를 다국적 다문화 메뉴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만학도로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은 날 무언가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에 많이 뿌듯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희 가족들은 공원과 녹지가 많은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시 속에서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던 버나비 분위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원과 녹지가 많은 서울의 지역을 찾았고 결국 버나비와 비슷한 송파로 올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송파에 이사 온 후 잠실 사동 자원봉사 캠프에서 봉사와 줍깅을 하면서 동네 엄마들과 친해졌어요. 엄마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활동을 아이들과 계속해서 해보고 싶다는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이후에 아이들에게 줍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주말에 다 같이 해봤는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른의 높은 눈높이에서 보이지 않았던 쓰레기들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었고, 쓰레기 줍깅을 놀이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찾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보호도 우리 생활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구나 하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보호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더욱 필요해진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엄마들이 의기투합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모임을 만들게 된 거죠. 모임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이름 짓기 아니겠어요? 처음 기획 단계부터 엄마 회원들이 중점을 둔 것은 우리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단어를 수집했는데 우선 환경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을 수집했고 어린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낼 것인가가 참 어려웠는데요.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는 모임인 만큼 아이들의 시선으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다가 모든 단어를 집어넣고 마침 옆에 있던 막내딸을 불러 제비뽑기를 부탁했습니다. 막내딸이 고른 단어가 어린이를 잘 나타내는 단어 엔젤과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이었는데요. 송파구에서 하는 단체라서 첫 부분에 송파를 넣어 송파 그린 엔젤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속감을 위해서 나중에 클럽이라는 이름을 뒤에 붙여서 지금의 송파 그린 엔젤 클럽이 탄생하였습니다. 제가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결국 모임까지 만들게 된 것은 역시 해외에 산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루는 동네 공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공원 관리자가 와서 빨리 철수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지금 곰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우리가 비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산속도 아니고 집 앞 공원인데 곰을 쫓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비켜줘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곰이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비켜줬어요. 나중에 캐나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포획은 곰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곰이 사는 영역을 사람이 최대한 보장해주고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 참 다르구나 하고 놀랐어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에 대한 개념도 한국과 다르더라고요. 아이의 과학 수업 프로젝트 주제가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었어요. 사회 시간에도 환경을 사회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고 미술 시간에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를 통해서 환경을 별도의 수업이나 특별 과제로 취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것이 색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름도 처음부터 수월하게 만들어지고 모임 활동도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초기에 동네 엄마들과 아이들이 친목을 다지면서 환경 활동을 하는 정도여서 이름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중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임의 이름과 목적,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공모사업은 형식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나 모임의 엄마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해준 셈이니 나쁘지 않은 도전이었죠. 이렇게 의욕적으로 신청했지만 저희들보다 훨씬 멋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기가 죽지 않았어요. 저희 송파그린 엔젤 클럽의 장점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엄마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새싹 공동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없고 작은 초보 공동체라도 마을을 사랑하는 미래의 마을 주인인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마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마을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줍깅 역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환경보호의 첫걸음이자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활동이란 점에서 더 매력적이었죠. 주민이 우리 마을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이 송파 그린 엔젤 클럽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끝에 저희 송파 그린 엔젤은 2022년 송파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잠실 사동의 환경천사로 거듭난 저희 송파 그린 엔젤 클럽은 1년 동안 다양한 환경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실천 플로깅이라는 주제로 성내천 둘레길을 따라 줍깅을 진행하였고요. 영역을 넓혀서 잠실 사동 하늘가란 그린 공원의 주변까지 줍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과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하기 위해 나만의 다회용품 도자기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자기 만들기를 시작으로 텀블러 갖고 다니기, 장바구니 사용 인증, 음식 남기지 않고 먹기,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안 받기 등 회원들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게임처럼 즐기면서 다양한 사진을 올려주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사진을 올리는 덕에 참여도가 높고 덩달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일상생활의 실천을 함께하여 운영자로서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한국과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양국의 차이점을 말한다면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환경보호라 하면 셀럽 같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나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희 학창시절에도 환경미화의 날이 따로 있어서 특별한 행사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 여전히 누군가는 치우겠지라는 생각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치우는 사람을 세금으로 고용했으니 나 하나쯤 버려도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을 아직도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환경보호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예로 분리수거는 우리나라가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직접 리사이클 센터에 가져다 줘야 하고 공병은 또 다른 수거업체에 직접 가져다 줘야 하고 비닐은 재활용하지 않거나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동안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일회용품을 추후에 처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고 복잡한 일이 많다 보니 가능하면 다회용품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텀블러를 갖고 다니거나 피크닉을 갈 때도 용기 및 수저를 사용하는 등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다회용품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날씨가 겨울치고 참 따뜻했죠? 하지만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구가 더워졌고 환경이 좋지 않아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모임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려줄 지구와 송파구를 사용할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죠. 또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생활 속의 환경에 대해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보호의 팁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는 요리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수강생 분들에게 강의 전에 음식을 포장하거나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용기를 집에서 가져오게 안내합니다. 집에서도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시는 걸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치 식사를 한 번에 미리 준비해 놓고 끼니마다 꺼내 먹는 방법입니다. 이를 밀프렙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미리 먹을 만큼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화하여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음식 재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 손질할 때도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뿌리나 껍질에 알맹이보다 영양소가 더 많은 거 아세요? 김밥에 넣는 우엉 같은 경우 껍질에 사포닌을 비롯한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는 것보다 깨끗이 씻어서 요리에 사용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야채를 살 때도 생산지를 확인하고 로컬 푸드를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곳의 채소나 과일을 로컬 푸드라고 하는데요. 배송을 위한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을 공모 사업 선정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어 엄마와 아이들이 우리 잠실사동의 환경보호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커뮤니티를 시작하는 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송파그린 엔젤 클럽은 현재는 잠실사동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의 주민 참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그린 엔젤 클럽은 자녀들과 함께 환경 실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가 줍깅을 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해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환경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우리 이웃과 송파구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환경 보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잠실사동 송파그린 엔젤 클럽의 최지영이었습니다.